안녕하세요. 듣는 소설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국호텔 1206호에 얽힌 사연입니다. 본 작품은 창작이며 인물 장소는 가명, 선정적 묘사 없이 전개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요한 새벽 거실의 침묵을 깨고 세탁기에서 띠링하는 경쾌한 종료음이 울렸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킨 이나경은 축축한 빨래더미 사이에서 남편 정우석의 흰 셔츠를 꺼냈다. 방금 막 세탁을 마친 셔츠에서는 그가 즐겨 뿌리는 은은한 수국 향수 냄새가 폴폴 풍겼다. 그녀는 셔츠를 탁탁 털어 빨래 건조대에 넣을 준비를 했다. 그때 눈에 띄게 희미해진 붉은 얼룩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잡혔다. 칼라 안쪽에 옅게 번진 붉은 립스틱 자국. 여러 번 세탁기로 돌렸을 터인데 기어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자국은 마치 지독한 얼룩처럼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끈질긴 잔상처럼 사라지지 않는 의문의 립스틱 자국. 바로 그때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얇게 진동하며 띠링하고 알림음이 울렸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린 나경의 눈에 비친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문구가 떠 있었다. 수국호텔 포인트 적립 1206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적립자의 이름과 시간,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정우석 남편의 이름이었다. 시간은 새벽 0시 14분. 나경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가슴속에 답답한 공기가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1206호 포인트 적립은 거짓말 안 하죠. 닳고 다른 그녀의 입술 사이로 메마른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우석의 재킷이 보였다. 어젯밤 야근을 했다며 늦게 들어온 남편의 재킷. 무언가에 홀린 듯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적였다. 낡은 명함, 잃어버린 줄 알았던 볼펜.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 낯선 감촉에 무언가가 잡혔다.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금색의 룸키 홀더였다. 호텔 이름인 수국호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룸키 홀더는 반쪽이 잘려나간 상태였다. 그리고 룸키 홀더에 을에 적혀 있어야 할 투숙 날짜는 감쪽같이 비어 있었다. 그 반쪽짜리 홀더가 차가운 금속성을 띠며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홀더를 응시하는 나경의 눈빛이 마치 차가운 현악기의 미세한 떨림처럼 흔들렸다. 그때 거실 한편에 놓인 유선 전화기에서 소름 끼치게 집요한 벨소리가 쉼없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그녀의 시어머니 윤말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나경아, 요즘도 우석이가 집에 늦게 들어가지? 야근은 남자의 명함이야. 사회생활 하는 남자들이 다 그런 거지 뭘. 너무 구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집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들 기 죽이지 말고 좀 세워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들에겐 한없이 다정했지만 며느리인 나경에게는 비수처럼 날카로운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체면. 오늘 밤 그 단어는 유난히 그녀의 귓가에 맴돌며 시끄러웠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이나경은 고요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문구점을 열었다. 지난 15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그녀에게 이 작은 공간은 단순한 가게 이상이었다. 벽에는 촘촘하게 숫자로 채워진 매출 지출 장부가 날짜별로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장부 속의 숫자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마음보다 길고 정확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류하며 관리하는 데 능숙했다. 남편 정우석은 대형 건설사의 분양 홍보팀 과장으로 일했다. 그는 요즘 VIP 접대라는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매일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입에서는 습관처럼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오늘도 늦었어. 골프 연습장 들렀다가 회식까지 하고 와서. 나경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된 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그 말을 삼켰다. 시어머니 윤말자는 이런 우석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선 늘 같은 레퍼토리였다. 명색이 과장이면 사모님들 상대 좀 해야지. 접대도 좀 받고. 이래야 나중에 높은 자리라도 가고
우리 집안 체면이 서지. 그녀의 체면 타령은 나경의 귓가에 늘 잔잔한 소음처럼 따라붙었다. 나경은 문구점 한편에 놓인 낡은 장부를 펼쳤다. 지난 몇 주간의 가게 공동카드 명세서와 영수증들을 다시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리한 눈에 일정한 패턴이 포착되었다. 공동카드 사용 내역에 오후 9시 8분 수국 호텔 라운지 결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택시 영수증에는 밤 11시 56분 수국 호텔에서 자택으로 찍힌 기록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정확히 반복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장부는 감정보다 길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숫자는 감정을 알 리 없었고 그래서 더없이 정확했다. 그녀의 마음은 울부짖었지만 장부는 담담히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나경의 손길은 주저함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렸다. 수국 호텔 멤버십 앱에 접속하니 남편 정우석의 이름으로 적립된 포인트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곳에는 1206호에서의 적립 기록이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각에 반복되어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새벽 0시 14분.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려앉았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 속에서 그녀의 심장 박동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렸다. 그녀는 남편의 카카오 택시 앱 사용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 것도 이제 그녀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택시 영수증의 드롭 지점은 늘 수국 호텔의 후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이패스 앱까지 확인했다. 그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은 수국 호텔 인근 램프에서 매번 찍혀 있었다. 모든 동선이, 모든 시간이 호텔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야근이나 접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나경은 그의 재킷 주머니를 다시 뒤졌다. 불길한 예감이 맞았는지 이번에는 립스틱 뚜껑이 나왔다. 지난번 흰 셔츠에 묻어있던 희미한 립스틱 자국의 실마리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립스틱 뚜껑에 선명하게 새겨진 브랜드를 확인했다. DAHY.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요즘 뷰티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인플루언서이자 모델 윤다혜였다. 나경은 숨을 들이켜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혜. 그녀의 이름이 입안에서 쓰게 맴돌았다. 불과 몇 주 전 남편의 건설사 분양 홍보 행사장에 잠시 들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화려한 복장을 한 윤다혜가 행사 진행 MC로 와 있었다. 그녀는 행사 내내 정우석의 옆을 맴돌며 그에게 유독 친밀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엔 단순히 직업적인 관계련이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행동들이 마치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다. 윤다혜.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파국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나경은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했다. 이나경은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다만 진실을 원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합법적인 방법만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생활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한다. 는 것이 그녀의 오랜 신념이었다. 마음속에서는 미스터리가 고조되는 듯한 불길한 현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냉철하게 노트북과 스마트폰 화면을 클릭하고 있었다. 먼저 그녀는 남편의 수국 호텔 멤버십 앱의 본인 정보로 로그인하여 가족 적립 내역을 열람했다. 수국 호텔의 정책상 가족 적립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206호에서의 반복되는 적립 내역이 다시 한번 그녀의 눈앞에서 진실을 외쳤다. 다음은 공동카드 명세서였다. 지난 수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매번 같은 시간에 수국 호텔 라운지와 룸서비스에서 소액 결제가 반복되는 패턴을 정확히 추출해냈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반복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어서 그녀는 세대주 권한을 이용해 남편 차량의 주차 앱과 하이패스 기록을 확보했다. 아파트 주차장 입출차 기록은 물론 호텔 인근 도로의 하이패스 통행 로그까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모든 디지털 기록은 완벽하게 그의 동선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호텔에 가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것은 기록으로 남았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택시 영수증이었다. 남편 정우석은 평소 택시를 이용한 뒤 자신의 개인 메일로 영수증을 자동 전송하도록 설정해두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모든 택시 영수증 내역을 백업했다. 모든 영수증에는 수국 호텔 후문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가 정확히 찍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정우석의 건설 회사 공식 SNS를 찾아 과거 행사 사진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윤다혜가 MC로 참여했던 행사 사진들 속에서 정우석과 윤다혜의 밀접한 동선과 친밀한 스킨십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들을 캡처해냈다. 이 모든 조각난 정보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하나씩 정확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화요일과 목요일 밤 오후 8시 55분 호텔 도착, 오후 9시 8분 라운지 결제, 오후 9시 32분 룸서비스 이용, 그리고 밤 11시 56분 택시를 타고 후문으로 출차. 이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서 띠링하는 은행 알림이 울렸다. 브리지론 한도 심사 접수 신청인 정우석, 보증인 이나경. 나경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의 이름이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었다. 전자동이라니. 나경의 입술 사이로 단호한 말이 터져나왔다. 내가 동의한 적 없어요. 불륜의 증거가 모이던 와중에 이제는 그녀의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대한 음모의 흔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나경은 수집한 증거들을 들고 정미라 변호사를 찾아갔다. 디테일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술문화 전문 변호사였다. 미라는 나경이 가져온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는 눈을 빛냈다. 특히 브리지론의 전자동의 내역에 주목했다. 전자동의에 사용된 IP 주소와 기기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봅시다.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미라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경의 심장 박동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만 같았다. 며칠 후 통신사로부터 받은 회신은 나경의 예상대로였다. 전자서명에 사용된 IP 주소는 수국 호텔 12층의 공용 와이파이였다. 그리고 그 시각은 화요일 밤 9시 27분. 더 충격적인 것은 전자서명에 사용된 기기의 명칭이 다해폰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경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다혜였다. 그녀의 이름이 입안에서 다시 한번 쓰디쓴 잔향으로 맴돌았다. 미라 변호사는 이어진 조사 결과를 담담하게 브리핑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변조 의심이 강합니다. 게다가 미라가 내민 것은 정우석의 건설사 내부 공시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윤다혜 명의의 1인 홍보 대행사가 정우석의 회사와 대규모 상가 분양, 바이럴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금 지급 계좌에는 다름 아닌 정우석이 실제 사용하고 있던 차명 계좌가 연결되어 있었다. 미라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싸늘한 확신이 묻어났다. 불륜은 겉으로 보이는 미끼였습니다. 나경 씨. 진짜 목적은 윤다혜의 1인 홍보 대행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그 상가 분양권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 했던 겁니다. 즉 광고비를 가장한 빨대와 대출 담보가 진짜 목적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단호하게 말했다. 위자료는 물론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나경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선명한 윤곽을 드러냈다. 나경은 미라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강우 형사를 만났다. 그는 앞선 사건들에서 윤소연을 도왔던 강직한 형사였다. 강우 형사는 나경이 수집한 방대한 합법적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임라인을 제시하시죠. 공개적인 자리라니. 나경은 문득 자신의 시어머니 윤말자가 최근 정우석의 승진을 축하하는 만찬을 계획 중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만찬 장소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수국 호텔 연회장이었다. 운명적인 재회가 될 것인가? 아니, 운명적인 단죄가 될 것이다. 나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디데이.
수국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불빛 아래 번쩍이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터지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우석의 승진을 축하하는 박수갈채가 연신 터져나왔다. 시어머니 윤말자의 얼굴에는 기쁨과 우쭐거림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경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집안 체면이 달렸어. 잘 좀 해. 나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화려한 스트링 음악이 점점 음산한 기운으로 변해가는 듯했다. 승진 축하 기념 영상이 끝난 후 나경은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리모컨을 눌렀다.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심플한 글씨로 한 줄 타임라인이 선명하게 켜졌다. 나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명료하게 들렸다. 남편 정우석 씨의 지난 몇 달간의 행적을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첫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9시 8분 공동카드로 수국호텔 라운지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줄을 띄웠다. 둘째, 오후 9시 27분 이나경 명의의 대출 보증 전자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용된 IP 주소는 수국호텔 12층의 공용 와이파이였으며 전자서명에 사용된 기기명은 다해폰으로 연결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술렁임은 경악으로 변했다. 몇몇 사람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셋째, 오후 9시 32분 룸서비스 2인 결제 내역. 마지막으로 밤 11시 56분 수국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후문으로 출차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경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각, 같은 호실에서 반복된 수국호텔 멤버십 포인트 적립 내역입니다. 1206호. 이 모든 기록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우석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건 접대야. 호텔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장소였어. 나경은 그를 싸늘하게 응시하며 대답했다. 미팅이었다면 제명의 전자동의는 왜 호텔 와이파이에서 윤다혜 씨의 휴대폰으로 이루어졌죠? 나경은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을 스크린과 연동하여 한 장에 스캔된 계약서 메타데이터를 띄웠다. 생성 시각 21시 28분 작성 위치 수국호텔 12층 AP. 정우석과 윤다혜 명의의 홍보 대행사 간의 계약서 스캔본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다혜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입술에 발라져 있던 립스틱이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던 최강우 형사가 서늘한 눈빛으로 정우석에게 다가섰다. 정우석 씨, 지금 노트북에 파일을 삭제하려고 하셨죠? 휴지통의 타임스탬프가 확인되었습니다. 전자기록 위조 의심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강우 형사가 수갑을 채우자 착하는 소리와 함께 정우석의 손목이 묶였다. 연 회장은 일순간 탄식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 윤말자는 그 모든 광경에 주저앉아 멍하니 중얼거렸다. 체면. 내 체면이. 나경은 그런 시어머니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체면은 카드값도 은행 보증금도 못 갚아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고 더 이상 주저앉지 않았으며 그녀의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법정은 치열한 진실 공방의 잔향으로 가득했다. 정우석 측 변호인은 업계의 오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 그리고 피고인의 심각한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 착오라고 주장하며 그의 죄를 축소하려 했다. 윤다혜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정우석 씨의 업무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이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공동업무 과정이라며 불법 행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정미라 변호사는 흔들림 없었다. 법정의 피아노 소리처럼 단단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윤다혜 피고인 명의의 홍보 대행사는 1인 기업이며 사실상 정우석 피고인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우석 피고인의 전자기록 위조와 사문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라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다시 한번 나열했다.
전자서명 IP, 호텔 멤버십 포인트 적립 내역, 룸서비스 영수증, 택시 및 타이 패스로그 기록, 계약 스캔 메타데이터, 그리고 정우석 피고인이 실사용하던 차명 계좌의 입출금 흐름. 이 모든 증거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정우석 피고인의 배임과 사기 행위, 그리고 윤다혜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모든 증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행이라는 핑계로 합리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는 꼼꼼히 기록된 자료들과 장미라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을 경청했다. 이내 판결이 낭독되었다. 피고인 정우석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적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가산. 피고인 이나경 씨 명의의 대출 보증은 원인 무효로 한다. 피고인 정우석에게는 이나경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상담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피고인 윤다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우석은 회사에서 즉시 보직 해임되었고 그의 추악한 범죄 행위는 업계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다혜의 홍보 대행사와의 계약 역시 직권 해지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더 이상 세상에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경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한 달 후 이나경의 문구점 창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다. 지난날 정우석의 셔츠에서 났던 수국향 대신 그녀가 새로 들여놓은 싱그러운 초록 허브 화분이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문구점을 열면 허브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새하얀 장부의 첫 장에 굵은 글씨로 다시 썼다. 장부는 마음보다 길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좌우명이었다. 시어머니 윤말자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며느리 나경의 단단하고 변함없는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체면을 외치지 않았다. 대신 동네 분녀회 사람들과 함께 체면 걷기 모임을 만들었다. 물론 이름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강 걷기로 바꾸었다. 명숙 여사는 이 모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나경의 스마트폰 속 수국 호텔 멤버십 앱의 알림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새벽 0시 14분. 같은 요일 같은 시각 같은 호실 알람은 이제 끝났어요. 나경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련 없이 담담했다. 그녀의 세상은 비로소 고요해졌다. 그때 문구점 입구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삑 하는 카드 결제음이 들려왔다. 새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경은 그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지난날의 아픔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새로 시작될 삶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만이 빛나고 있었다. 체면 대신 사실, 거짓 대신 기록. 그것이 오늘의 이나경이 가진 재고였고 그녀의 새로운 삶의 눈부신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시선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오직 밝은 햇살만이 가득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 장부는 마음보다 길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화에서도 배신을 기록으로 뒤집는 사이다 반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